안녕하십니까. 2022년이 저물어 갑니다. 향후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국가를 크게 나누어 보면 재분배와 사회주의 제도의 특성을 많이 도입한 북유럽 국가들, 사회보험의 정책을 강조하는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 그리고 사회보장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미국형으로 언급해왔는데, 냉전 체제가 깨지고 유럽 국가가 특히 영국에서 생산성이 저하되며 그 원인이 복지에 의존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며 대처 정부가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노조 활동을 제한하기에 이릅니다. 이 정책은 미국 레이건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주며 사회복지 혜택이 대폭 수정하는데 이를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며 시장 경제를 우선하는 복지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대처 정부 이후에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대처 이전의 복지 정책과 신자유주의의 그 복지 정책의 절충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제시하며 보건과 교육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는 클린턴 정부에서도 신민주당의 강령으로 채택도 하였지만은 영국에서 노동당의 재집권 실패와 클린턴 스캔들 이후 신자유주의 측이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를 간단하게 이해하면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X축을 국가 중심의 축으로 보고 Y축을 시장 중심의 축으로 할 때 국가가 중심이 되는 국가 형태를 공산주의라 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도 최소화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맡기는 것을 자유방임의 국가, 시장 개혁을 제어하면서도 국가의 사회적 개입을 제도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지국가의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방법의 수용의 정도에 따라 북구형, 유럽형, 미국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복지국가들의 새로운 방향은 사회주의적 방법을 최소화하며 시장경제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지정책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두 축으로 개발되었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기업형 복지를 지향해왔기에 전통적으로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나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토양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때의 반인민 반복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말기와 이어진 바이든 정부에서 그때 발생된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기존 생계를 위해 정부는 실업, 렌트, 중소기업 육성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많은 돈을 지출하므로 복지 서비스의 축소를 느끼지 못했지만, 정작 공화당 때 축소된 복지 서비스들은 현 민주당 정권에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는 화폐 발행을 늘렸고 해수를 전제하지 않은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년 9월간 인플레이션을 정부는 7.7%라고 하였지만,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상에 가장 필요한 주거, 음식, 건강보험료 등 그에 따른 건강보험과 또 부대 비용 등은 두 자리 숫자로 상승하였습니다. 전자장비 등이 경쟁력과 원가 절감으로 대폭 가격이 절하되면서 물가 상승률 통계치를 한 자릿수로 낮추어지도록 기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사회보장금을 내년부터 8.7% 높여 지불하겠다 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상승률에는 미치지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사회보장금은 국민 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나마 물가 상승률에 대한 반응을 어느 정도 하지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배려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방 빈곤선은 2022년도에는 0.9%, 2023년도에는 5.5% 상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빈곤선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여러 분야의 자격 조건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기에 빈곤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지 못하는 경우 빈곤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은 집권당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자유주의의 복지국가 형태를 지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기득권의 범주에 진입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겐 정부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힘든 생활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